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주담대에 이어 마통 한도 조인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대출도 어렵습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근데 주담대 말고 여기에 이어서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얘기하죠.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를 조인다라는 겁니다. 네. 이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가계빚 폭증에 당국 신용대출 연소득 연동하는 LTI를 검토한다. LTI가 뭐냐? 소득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이 소득이 얼만큼인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같이 연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전망이 연봉 정도만큼만 마이너스 통장도 쓸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는 허리띠가 없는 구멍을 뚫어가면서 조이는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가계빚이 폭증하니까 그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일단 가정에선 돈 들어갈 때가 쪼인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죠. 네. 허리띠를 조이기만 하다가 자칫 숨 넘어가면 더 큰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출로 집 사는 사람과 대출로 생활비에 보태는 급전 땡겨 쓰는 사람을 구분하는 디테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물가 2% 안정세라는데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 일단 물가가 안정세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물가 이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세에 41개월 만에 최저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물가 안정세 들어간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창용 한은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인 걸로 보입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보인다. 다만 장바구니 부담은 아직 체감 물가는 살짝 좀 높은 감이 있다.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투입하는 물량의 어떻게 시장에서 이 수습이 되는지를 같이 좀 봐야 되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민주당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야 비토권.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예고를 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어제 실제로 발의했습니다. 근데 어떤 안을 발의를 했느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을 하도록 하는 안이 들어갔고요. 대신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하는 이 특검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한동훈 대표의 안이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건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최상병 특검법이죠. 조금씩 이 특검법 내용이 좀 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이어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야,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발의, 한 제시해법 수용, 법안 통과 노림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었던 해법, 대법원장이 추천합시다라는 거를 이번에 수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안 통과되도록 108명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이탈할 수 있도록 뭔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같이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자중질환이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노림수가 보인다라는 거죠. 여소심파 호응이 이끌어 자중질환 유도라는 지금 부제도 보여요. 네. 일단 민주당이 노리는 게 만약에 자중질환이 맞다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해지면 근무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은 밤 휴일이 두렵다. 네. 해지면 근무할 의사가 없는 응급실 2기에 밤과 빨간 날 휴일이 두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전국의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정부 발표로는 지금 이 전공의 파업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병상수 거의 97.5%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수도 73.4%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료계 얘기는 또 다릅니다. 의료계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약간 뭐 기조는 달라요.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 영유아 이 심폐색,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곳, 그리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이 46곳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얘기와 의료계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있다라는 건데, 네. 지금 39도 고열이 나도 어린아이일수록 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조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일산에서 28개월짜리 여자아이가 열경련이 왔는데 응급실을 돌다 1시간이 넘어서 병원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대동맥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초응급 상태인데 대동맥 박리도 4시간은 기다려야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더더욱 아프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10월 1일 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이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군의 날 쉬는 게 얼마 만이냐? 34년 만이에요. 34년 만에 쉬는 국군의 날. 네, 이번에는 시가행진도 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군 사기 진작도 사기 진작이고 소비도 같이 좀 창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하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누구지? 뭔가 행가래를 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누구냐? 패럴림픽, 네, 보치아 이 종목의 정호원 선수입니다. 정호원 선수 이번에 이른바 10연패입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올림픽 끝나고 항상 뒤이어서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죠. 네. 장애인들이 같이 하는 이 올림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패럴림픽의 보치아 종목에서 정호원 선수가 이번에 10연승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10연승이라고 하면은 40년이죠.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40년 동안 지금 탑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 선수들. 네. 근데 한편으론 이번에 내가 지면 10연패가 안 되는 건데 하고 부담을 느꼈을 정호원 선수. 네.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다음 기사를 같이 볼까요? 네, 정호원 선수 낙상, 화맛 있고 에이스 우뚝 선 정호원 도전 안 끝났다. 네, 정호원 선수 어렸을 때 돌도 안 지났을 때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집에 화재도 있어서 이 가게 경제도 상당히 좀 흔들흔들했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1998년에 입문해서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이번에 4번째 이 금메달을 얻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보치아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정호원 선수가 이 하는 걸 보면 막대로 공을 위에서 뭐 굴러 떨어뜨리는데 이게 뭐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치아는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안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뜻 이렇게 무슨 종목이지라고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안된 종목인데 경기장이 넓지는 않아요. 6m, 12.5m 크기 경기장에서 6개 빨간 공, 또 6개 파란색 공을 누가 더 가운데에 가까이 표적구에 가깝게 던질 수 있느냐, 표적구에 가깝게 던진 수대로 1점씩 얻어간다고 합니다.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컬링이랑 좀 비슷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보치아가 뭔지까지도 좀 친절하게 설명을 좀 저희가 드렸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